네, 뭐 제목은 제가 처음에 좀 잘못 보내가지고 뭐 굉장히 거창하게 First Case of Korea라고 뭐 돼 있는데 실은 제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아마 소아과 영역에서는 코악을 아마 막았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정확한 제목은 소라식 아울틱 스테노시스를 이제 커버드 스텐트로 인터벤셔널 트리트먼트로 이제 시술했던 경우고요. 소라식 아울틱 스테노시스는 저희가 흔히 만나는 질환은 아니고 이제 소아과 영역에서 실은 더 많이 만나지만 뭐 코악테이션이나 뭐 슈도 코악테이션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타카이스 아스트라이티스나 뭐 시필리스 때문에 생긴 아울타이티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한 스테노시스를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이벨리에이션 중에 발견된 문제로 저희한테 내원하셨습니다. 7년 전에 혈압 진단받았고 1년 전부터 전혀 약제 조절되지 않아서 타병원에서 이제 2차성 고혈압 검사로 뭐 호르몬 검사랑 이것저것 다 시행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으셨고 디센딩 소락시가 올 때 심한 스테노시스가 확인돼서 수술 치료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는 거의 풀 혈압약을 다 드시고 계셨고 저 외래 왔을 때 오피스 BP가 200에 100, 그다음에 뭐 ABI 제스터도 180에 100 정도. ABI는 양쪽에 0.39, 0.41로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문제는 환자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수술적인 치료 아울타 서저리 하면 굉장히 수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수혈을 받을 수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환자 업도멘 CT 파인딩 보면 굉장히 심한 막 코라테럴 채널들이 뭐 양쪽에 다 있었고 CT 파인딩에서는 뭐 나중에 판독은 라이트 커머닐리악 토탈 오클루전이라고 줬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 거고 3D에서 확인되지만 뭐 여기 아울타에 스테너스가 오고 칼시피케이션하고 슈링키지가 오면서 뭐 보스 레날 아터리 그다음 실락 트렁크가 다 딸려 올라가 있는 그다음 딱 다이프람 레벨에 그래서 소라식 아울타와 업도멘 아울타에 딱 걸려 있는 스테너시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부러 너니넨스 컷의 CT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프라 다이프라금 레벨에서 굉장히 인서큘링하는 심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중간 레벨에 오면 이렇게 굉장히 하드한 칼슘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거의 루멘을 토탈 오클루전 시킨 레벨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이프람 밑으로 내려와서 셀약 트렁크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확인됐습니다. 뭐 비슷한 소견이고요. 환자는 처음에 흉부외과로 이제 의뢰를 드렸는데 흉부외과 서전이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인시전의 범위가 너무 크고 엑슬로페모랄 바이패스를 컨저버티브하게 돌리기는 환자의 나이가 너무 젊고 뭐 그게 뚜렷한 또 트리트먼트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벤션 혹시 고려해 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와서 저는 이거는 여기는 뭐 베어메탈 스탠은 그냥 되기도 그렇고 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오는 다이프람 레벨인데 뭐 저희도 인터벤션 여기다 테바 에바를 할 수도 없고 곤란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저도 고민이 돼서 이제 막 이거저걸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뭐 다이메타는 한 요 정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 하트팀 어프로치를 해서 환자는 이제 수혈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수혈을 못 받고 이런 큰 아우터 서저리를 받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술을 가능하면 시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시술 쪽으로 하고 있는 찰나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막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메드 커버드 마운티드 CP 스텐트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재료는 플래티넘 베이스드 된 합금에 이제 이런 그 각각의 이음새를 다 이제 24K 골드로 만들어서 실은 소아 영역에 이제 코악테이션 아우타를 치료할 때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아 아우타 사이즈 10mm에 맞춰서 발론했다가 나중에 소아가 커져서 20mm짜리 아우타가 되면 24mm까지도 발론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이제 10개의 지그가 포함된 스텐트는 33mm까지 넓어질 수 있게 이렇게 고안이 된 물건이고요. 이너 발론과 아우터 발론이 한꺼번에 돼 있는 이제 BIV 발론인 발론 카테터에 이렇게 마운팅돼서 나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는 데가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희소 긴급도의 필요 의료기기 공급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메드 스텐트가 들어와 있었고 심한 대동맥 축착이나 석회화된 대동맥, 혈관 박리가 있거나 위험한 환자, 파열에 따른 단시간 대량 수혈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디케이션까지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시면 뭐 보셨다시피 뭐 굉장히 시술 자체는 심플합니다. 일단 와이어 통과시키고 카테터를 이제 이런 그 쉬스 다일레이터를 이제 올려서 쉬스에서 필오프하는 식으로 이제 스텐트를 위치하고 나중에 이제 발룬해서 사이즈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프로시저를 보시면
처음에 라이트 일리악 토탈이었다라고 라이트 커머니락 토탈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영재가 가기 시작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디지털 콜라테럴 채널 때문에 컴피티션 플로우로 슈도 토탈 오클루전 슈도 리전으로 이제 됐던 게 그렇게 보였었고요. 프로시저는 처음에 이제 레프트 라디알 아테리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아우토그램을 살짝 찍어보고 디스탈에서도 한번 살짝 찍어보고 여기가 이제 심한 칼슘을 동반하는 리전인데 와이어를 통과시키고 위아래에서 이제 다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뭐 상완 위에 어퍼랑 로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와이어를 하나 넘기고 요 와이어를 타겟으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해서 런더키스를 체인지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7mm짜리 아주 조심스럽게 실은 이때 제너럴 아나스테지아 걸고 테바 에바 준비를 다 하고 서지컬 컨버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7mm, 10mm짜리 세미 컴플라이언트 발론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아래 혈압은 거의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발론하고 나서 다행히 큰 다이섹션이나 이제 럽처는 없었고요. 그래서 쉬스를 이제 16프렌치짜리 40쿡 45cm 쉬스인데 이것도 희귀약품센터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 굉장히 라지 다이아미터 롱 쉬스가 필요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0mm짜리 발론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살짝 발론 리스판스가 괜찮았으니까 살짝 더 벌린 다음에 와이어를 충분히 넣어놓고 쉬스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통과시킬 때 약간의 저항감은 있었지만 저항감이 있어서 툭 하고 넘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발론 스탠트를 이제 아우터그램을 보면서 위치를 하고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이너 발론을 먼저 살짝 펴니다. 이너 발론을 이제 위치에 맞춰서 살짝 펴고 아우터 발론을 조심스럽게 이게 노미널 프레셔가 4기압인데 4기압을 못 가고 아주 조심스럽게 1기압, 2기압 정도에서 이제 서서히 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폈는데 여기 칼슘이 심한 데는 다 안 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충분히 4기압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10mm짜리 아까 나왔던 발론으로 아까 다 안 펴졌던 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위에를 폈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발론 리스판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12mm짜리 세미 컴플라이언트 발론으로 위에 인덴테이션 인들을 조금 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인덱스 프로시저 때 마지막 파이널 엔지오고요. 실은 환자는 나중에 이제 이런 아우텍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위아래 이제 코라테럴 채널도 많이 감소된 걸 봤는데 그게 호전이 되면 나중에 세컨 프로시저로 요거를 조금 더 늘려볼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BP는 굉장히 다 좋아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팔로업 CT 그다음에 ABI 많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계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코어 케이스입니다. 38세 남자 환자고 이제 환자가 인시덴탈 파인딩으로 이제 이 환자도 혈압을 앓고 있었고 바이커스피드 AV에 모더레이트 MR 그래서 MR을 수술하기도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근데 코악은 심하고 이 코악 자체가 MR을 어그라베이션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 권유를 받았는데 이니셜 센터에서는 코악을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요게 심해지면 또 요걸 수술하자라고 리커멘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픈 하트를 2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요것도 실은 적은 이제 인시전 상황은 아니니까 환자가 고민이 돼서 저희한테 세컨 오피니언을 구했고 흉부외과에서는 시술을 먼저 해달라 시술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용기를 받으셔서 아우타를 보면 굉장히 이제 코악이 심하고 뭐 아우터 리모델링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심하게 꼬이고 늘어나고 이렇게 했던 환자였고요. 그래서 실은 트루루맨 안으로 와이어링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꼬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고 역시 런더캐스트 바꾸고 아까 봤던 그런 굉장히 라지 85cm짜리 쿡시스를 이제 병변을 넘기고 뭐 프로시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쉬스에서 이렇게 뒤로 쉬스를 빼면서 위치를 시키고 이너 발론 인플레이션하고 이분은 실은 코악이기 때문에 주변 칼슘이 전혀 없었고 병 자체의 양상이 이제 요 리가멘트를 끊어주면 되고 다른 영상을 봤을 때도 생각보다 외국 영상들도 굉장히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기를 얻어서 인덴테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거쳐 시퀀셜하게 발론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던 이제 인덴테이션을 어느 정도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술을 마쳤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엔지오그래피 보면 뭐 위아래가 좀 이제 프리 포스트 딜라테이션 된 부분이 있지만 코악 자체는 굉장히 잘 넓어졌고 CT 파인딩에서도 한 18에서 20mm 정도 루멘을 확보할 수 있었고 ABI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 저희가 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아주 힘든 환자들이 왔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무기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요런 좀 시술하기 전에 뭔가 진단서도 내야 되고 서류 작업을 좀 해야 귀찮긴 하지만 하나에 더 쓸 수 있는 무기가 더 생겼다. 그런 거를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